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빌더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AWS상의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프레미스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도 보안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클라우드에서 보안 위협을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트 웹이나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하면 되고요. 본인만 답변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AWS에서는 NIST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도록 AWS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NIST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는 크게 식별, 보호, 탐지, 그리고 대응 및 복구 단계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AWS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암호화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 리소스의 네트워크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이나 디독스 장비 등의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리소스들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IPS나 IDS 같은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AWS상에 있는 여러분의 주요 리소스들에 대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선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AWS의 서비스들은 아마존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시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탐지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설정할 수 있는 AWS 시큐리티 허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한 내역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아마존 디텍티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탐지, 분석 및 중앙 집중 관리에 해당하는 AWS 보안 서비스들을 간단히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후의 실습에 사용될 아마존 가드듀티나 AWS 시큐리티 허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지능형 위험 탐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기계학습 기반으로 제공하는 아마존 가드듀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결과는 2017년도에 포브스 인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던 결과입니다. 큰 보안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취하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어디가 외부로부터 공격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지 혹은 취약한 설정인지를 찾고 또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숙주가 되는 바이러스 및 멀웨어 같은 것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장비도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로그들이 다량으로 쌓이는 환경에서 어떤 것이 위협인지 식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리소스가 신속하게 구성되고 또 신속하게 변경이 되는 클라우드와 같은 환경에서는 쌓이는 로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위협 징후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아마존 가드듀티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던 네트워크 기반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디어스와는 약간 다릅니다. 가드듀티는 로그를 바탕으로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드듀티의 이해를 위해 간단하게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VPC 플로우 로그스, DNS 쿼리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소스로부터 멀웨어나 비트코인 채굴 등
위협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를 탐지하거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어노멀리 디텍션을 통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리전에 EC2 인스턴스를 런치하거나 암호화 전체 기준을 낮추는 등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파인딩은 위험도에 따라 스코어링이 되고 심각도 레벨이 할당이 됩니다. 심각도 밸류가 높을수록 보안 위협이 높음을 나타내고 값의 레인지에 따라 레벨이 하이부터 로우까지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파인딩은 AWS 시큐리티 허브, 아마존 디텍티브, 클라우드 와치 혹은 이벤트 브릿지에 전달되어 분석 및 대응 등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DC에서 운영하시던 IDS와 다르다고 앞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드듀티를 설계할 때 주안점으로 삼았던 첫 번째 규칙이 원래 있었던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 최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나 센서 그리고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설치가 필요 없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드듀티를 위해 네트워크 플로우 설정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고객분들이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성능이나 가용성에 지정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드듀티가 로그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면 로그가 발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패킷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이벤트가 발생한 뒤 한 몇 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탐지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이제 멀티 리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 개별 리전별로 탐지 결과가 취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 IAM, S3에 대한 위협 이벤트에 대해서 탐지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탐지는 머신러닝 기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탐지 엔진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가드듀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AWS 콘솔에 아마존 가드듀티 서비스에 접속한 후에 여러분이 이네이블을 하고자 하는 리전을 선택한 후에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고 Enable 가드듀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드듀티가 Enable 되고 나면 가드듀티용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링크 롤이 생성이 됩니다. 이 롤에는 클라우드 트레일, VPC 플로우 로그, DNS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신뢰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듀티는 Enable 되자마자 바로 보안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시작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보통 이제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드듀티는 당연히 이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로 구성하는 형태이고요. 이런 구조에서 멤버 어카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5,000개까지입니다. 이 마스터 어카운트는 보안팀이 관리하는 시큐리티 허브로 저희는 이제 시큐리티 어카운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안팀 입장에서는 멤버 어카운트에 대한 모든 탐지 내역을 한꺼번에 보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멤버십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드듀티가 말씀드리는 이 마스터 어카운트는 기존의 페이 어카운트로 묶여있는 통합 빌링 구조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정산 체계는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통합 빌링 구조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드듀티가 마스터 어카운트에서 멤버십을 맺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에서 두 계정 모두가 멤버로 속해 있는 조직을 이용하시거나, 두 번째는 가드듀티를 이용해서 초대 메일을 보내게 되고 멤버 어카운트가 승인을 하면 바로 해당되는 마스터 어카운트의 멤버로서 추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AWS 상에서 많이 시도되는 전형적인 침해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타겟 정보를 수집하고 취약한 부분을 탐색하는 정탐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격도가 기법 등을 통해서 타겟 인스턴스에 로그인이 성공하면
인스턴스 탈취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격자는 2단계에서 본인의 목적을 수행을 위해서 멀웨어를 설치하거나 인스턴스상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EC2 인스턴스에 노리는 것은 인스턴스에 롤이 부여된 임시 자격증명입니다. 이것을 탈취하여 여기에 부여된 IAM 권한들을 이용을 해서 AWS API들을 성공적으로 호출하고 최종적으로는 AWS 어카운트를 전체를 장악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벤트 등의 불법적인 액션 등을 취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AWS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침해 유형 기준으로 가드듀티가 어떤 탐지를 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찰입니다. 공격징으로서 실제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트 스캐닝을 통해서 취약한 포트를 찾는다든지 브루트포스 어택을 통해서 실제 로그인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스 IP를 가리고 접근하는 등의 행위가 정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찰 모드에서 만에 하나 인스턴스가 뚫리게 되면 타겟이 되는 인스턴스가 탈취가 되는 상황이 두 번째 인스턴스 침해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탈취가 되면 공격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목적하는 바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스팸을 쏜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겟을 지정해서 브루트포스 어택을 수행한다든지 등이 인스턴스 침해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스턴스 하나가 탈취된 수준이 아니라 어카운트 전체가 탈취된 그런 상황이 마지막 어카운트 침해 유형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어카운트에 액세스 키와 같은 주요 자격 증명이 유출되어 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보안 설정들이 무력화되고 또 공격자의 의도대로 변경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트레이 설정이 비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패스워드 정책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해당 어카운트 침해를 해서 공격자 의도대로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글자색이 초록색 혹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에 해당되는 탐지 유형들은 명백한 공격 패턴을 탐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악성 IP로부터 어떤 시도 또는 API 호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소스 IP에 대한 평판도가 나쁘기 때문에 공격 시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공격들은 소위 말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평상시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특정 어카운트 또는 특정 인스턴스 탐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탐지를 하거나 어노멀리에 대한 탐지 등 두 가지 유형의 탐지를 위해서 가드듀티도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위협 정보 소스, 예를 들면 IP 리퓨테이션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노멀리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략 1주나 2주 정도의 학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학습 기간을 거친 후에는 해당 인스턴스 혹은 해당 어카운트에서 평상시 대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기준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AWS 머신러닝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머신러닝의 탐지 모델을 계속해서 저희가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드듀티가 로그 기반의 탐지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드듀티가 활용하고 있는 로그 소스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스, DNS 쿼리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 이 세 가지 소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탐지 리소스 이용은 IAM 액세스 키, EC2 인스턴스, S3 버킷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드듀티가 활성화가 되면 VPC 플로우 로그스, DNS 로그,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에 대해서 백엔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연계가 됩니다. 때문에
고객분들이 어떤 가드듀티를 위해 VPC 플로우 로그스를 설정한다든지 클라우드 트레일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의 액션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백엔드 채널을 통해 수집된 로그들은 가드듀티에 분석을 하고 가드듀티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 후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탐지 정확도를 위해서 가드듀티가 IP 리피테이션에 대한 임포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프루프 포인트로부터 리피테이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리피테이션 정보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IP 기준의 리피테이션 정보들은 예를 들어 고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 같은 경우 화이트 리스트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뢰 목록으로 임포트 시킬 수가 있고요. 위협 IP 목록의 경우에는 목록당 최대 25만 개의 IP 주소를 최대 6개의 목록까지 임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할 수 있는 IP 포맷은 텍스트 혹은 CSV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드듀티의 탐지 내역은 AWS 관리 콘솔 혹은 API를 호출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솔상에는 심각도나 발생 리전, 횟수 빈도, 위협 유형, 타겟 리소스, 공격자 소스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API 호출 결과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ARN이나 또는 지속시간 및 리소스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PI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호출 결과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 예를 들어 SIAM 같은 환경으로 내역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드듀티 탐색 결과는 90일 동안 보존이 됩니다. 90일 이전에 S3 등으로 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드듀티는 크게 3가지의 심각도 레벨을 제공합니다. 제일 낮은 로그 등급은 3.9까지의 레인지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공격의 시도가 발생했지만 차단된 탐지에 대해 향후 정보 차원의 활용 용도로 분류된 내역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디엄 등급 같은 경우는 4에서 6.9까지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디엄 등급의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탐지 내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어떤 신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게 있는지 또는 구성 내역이 바뀐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하이 등급이 있습니다. 7 이상의 심각도를 보이고 있는 탐지 내역들인데요. 분명하게 리소스가 타치되어 예상되지 않는 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탐지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EC2 인스턴스를 터미네이션 시킨다던가 혹은 이제 포렌식 환경으로 보내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혹은 IAM 키 페어를 교체하는 등의 즉각적인 행위들이 필요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다른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드듀티도 API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 탐지 내역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드듀티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리지에 전달이 되고 룰에 의해서 람다가 트리거링이 돼서 아마존 SNS를 통해 노티를 받아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해당이 되는 인스턴스를 격리시킨다는 등의 어떤 리미데이션을 자동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즈 케이스로 시큐리티 허브와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C2 상에서 운영되는 고객 어플리케이션 환경의 취약점을 찾아주는 아마존 인스펙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온프라미스에서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주는 스캐너와 같은 환경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AWS에는 아마존 인스펙터를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실 필요 없이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게스트 OS 상에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스택들에 대한 취약점을 찾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인스펙터를 위해 설치하는 에이전트는 고객 워크로드의 어플리케이션 스택들의 구성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이전트는 이제 2way 통신이 아닌 1way 통신만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을 보시면 인스펙터 버킷이 있습니다. 이 버킷은 EC2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와 일방향 통신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조금 더 이 일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이전트에서 새로운 오더가 생성되어 있는지 S3 버킷을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체크하는 과정은 인스펙터 입장에서는 에이전트가 온라인 상태를 입증하는 일종의 헛빛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인스펙터 콘솔에서 새로운 점검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더를 내리시면 인스펙터 버킷에서 명령문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명령문을 에이전트가 받아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 버킷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인스펙터가 이것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EC2에 있는 에이전트가 S3 버킷 쪽으로 아웃바운드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라우팅 혹은 방화벽 설정이 필요하고요. 설치되어야 될 에이전트가 많을 경우에는 방화벽 설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EC2와 에이전트 사이에 프록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제공하는 룰 패키지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룰 패키지는 일종의 점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터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CVE 기준으로 취약한 부분을 탐지하는 점검 패키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CIS에서 공개하고 있는 보안 규정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AWS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규정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패키지입니다. 마지막 네트워크 리처빌리티에 대한 패키지는 보통 고객분들이 시큐리티 그룹으로 IP와 포트에 대한 제어를 하시는데 시큐리티 그룹을 여러 개 사용하시도록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와스 서버는 이제 웹 서버로만 통신하면 되는데 인터넷 포트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시큐리티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주는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펙터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관리자를 쿼리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찾습니다. 그래서 apt, yum, ms 인스톨러를 통해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S3를 중심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머신러닝 및 분석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S3 버킷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럴수록 취약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올려두었는지, 그것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수는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2017년에 GA가 된 아마존 메쉬입니다. 아마존 메쉬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S3상의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해주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 프라이버시 서비스입니다. GA가 된 이후에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모니터링과 민감정보 탐색 기능 개선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2020년 5월에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아마존 메쉬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2가지 버전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버전의 메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결과를 익스포트 하시고 비유 활성화하신 다음에 신규 버전을 사용하신 것을 저희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아마존 메시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켓 인벤토리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가시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메시는 모든 S3 버켓을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암호화되지 않은 버킷,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버킷, 불법적으로 공유한 버킷에 대한 경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드듀티와 유사하게 메시도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관리자 계정에서 전체 S3 환경의 데이터 보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제 스크린 캡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접근 가능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비암호화 비율은 얼마인지,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에서 정의하지 않는 AWS 계정과 공유된 비율은 얼마인지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민감 정보에 대한 탐색 기능인데요. 기계학습 및 패턴 일치를 사용해서 대규모로 민감한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검색합니다. 민감 정보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건강 정보 등의 점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민감한 어떤 데이터 유형의 목록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이제 감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별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커스터머 데이터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즉 사용자 지정 식별자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 정보를 탐색하는 잡은 고객 요구 조건에 맞게 저희가 구성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버킷 대상, 탐색 빈도, 오브젝트 조건 등을 설정하는 옵션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한 잡에 대한 관리 기능 또한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조치 및 자동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어떤 잡에 의해서 탐지된 내역들은 버킷 정책, 민감 정보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고객분들이 검색하기 쉽도록 버킷별, 타입별, 수익 잡별로 보실 수 있는 메뉴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검색 결과를 오디시나 관리 목적으로 저장하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익스포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메시는 90일 동안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치를 위해서 결과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제 이벤트 브릿지로 전달이 되고요. 주기적으로 시큐리티 허브로 이 결과들을 퍼블리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탐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이제 스크린샷 화면인데요. 각 파인딩은 분석 결과에 따라 이제 심각도가 이제 스코어링이 되고 점수에 따라서 로우, 미디움, 하이로 심각도 레벨이 결정됩니다. 파인딩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분석 결과를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 레벨로 분류된 파인딩에 크레딧 카드 및 개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탐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아마존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2020년 4월에 서울 이전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GA가 된 아마존 디텍티브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드듀티를 통해서 보안 위협을 통보받거나 기타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안 위험을 탐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탐지된 보안 위협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셨는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등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따르시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수많은 저장 데이터 중에 발생 이벤트와 관련된 특정 데이터를 선별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복잡한 과정과 복잡한 절차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고난이도의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조직 입장에서는 아주 커다란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또한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AWS는 이와 같은 보안 위협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존 디텍티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는 완전 관리형 기계학습 기반의 보안 위협 분석 서비스입니다. 디텍티브는 로그인 시도, API 호출,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시간 기반 이벤트를 AWS 서비스와 통합하여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이나 다양한 분석 절차를 수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설정 작업이나 절차 없이도 디텍티브는 여러분의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글로벌 맵 같은 시각화된 메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디텍티브를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AWS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텍티브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티브는 보안 위협을 위해 여러 가지 빌트인 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활용합니다. 가드듀티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별도로 추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디텍티브에서 스스로 인터널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VPC 플로우 로그스와 클라우드 트레일, 마지막으로 가드듀티에서 탐지한 내역을 데이터 소스로 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그래프 모델로 병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시각화 그리고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분석될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텍티브가 가드듀티와 유사하게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위협 분석 서비스로서 VPC 플로우 로그스,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가드듀티 탐지 내역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티브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지원합니다.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하는 다른 이제 AWS의 보안 서비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가드듀티나 시큐리티 허브, AWS 와프 서비스처럼 서로 다른 계정의 탐지 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텍티브는 마스터 어카운트와 멤버 어카운트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멤버십을 구성하시게 되면 마스터 어카운트에 멤버 어카운트에서 제공되는 분석 내역을 통합하여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텍티브 멀티 어카운트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가드듀티의 초대 승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디텍티브를 이용해서 멤버 어카운트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셔야 하고요. 멤버 어카운트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되는 마스터 어카운트의 멤버로서 추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내역을 마스터 어카운트에 보내게 되고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텍티브를 통해서 분석되는 그래프 모델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인프라를 어떤 사용자가 시작하고 어떤 트래픽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IP에서 어떤 목적으로 접속하는지, 그리고 가드듀티가 이 위협을 탐지해서 어떤 경보를 발생했는지, 또한 특정 보안 임시 자격 증명이 어떤 S3 버켓에 접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계정 침해 측면에서 가드듀티가 어떤 경보를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디텍티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두리티가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 디테일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디텍티브가 해소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텍티브는 AWS의 다양한 빌트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분석 근거를 제공하는데요. 이와 같은 디텍티브에 분석된 데이터나 시각화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AWS 사용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보 수준 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고 분석, 세 번째는 이제 위협 사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보 수준 조정입니다. AWS 보안 관리자는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서 다양한 경보를 이제 수신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보안 관리자의 이 보안 관리자는 이 경보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디텍티브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안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경보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패턴이 정상적인 건지, 이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현재 수준의 API 실패율이 정상적인지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보를 디텍티브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고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경보 외에도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연관된 분석 업무를 이제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IP에서 발생된 API 호출 내역은 무엇인지, 해당 호출이 정찰 활동과 관련된 건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명이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IP와 통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디텍티브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협 사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발생되는 경보 수준을 재정하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에 대한 연관된 분석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AWS 인프라를 위협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협 리포트 내에 IP가 과거에 우리 조직 내 EC2 인스턴스와 통신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유저 에이전트가 어떤 API를 호출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찾아내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마존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디텍티브 대시보드 중 일부를 캡처한 것인데요. 가두리티에서 발생한 경보를 기준으로 특정 EC2 인스턴스와 특정 IP와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안관리자는 가두리티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보를 통해서 특정 IP와 관련하여 특정 EC2 인스턴스들이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보는 해당 EC2 인스턴스가 특정 IP와 통신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어떤 과거의 사용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EC2 인스턴스는 어떠한지 등의 보안관리자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면 보안관리자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복잡한 분석 처리 과정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텍티브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복잡한 분석 절차 없이 왜 가두리티에서 이러한 경보가 발생했고
이 경보와 관련된 AWS 데이터 소스 기준의 연관 정보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PI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EC2 인스턴스가 암호화폐 관련된 보안 위협이 있는 IP와 통신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들도 조금 전 사례와 유사하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고나 경보가 왜 발생되었는지 혹은 어떤 잠재된 연관 위협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 근거를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디텍티브의 사용 사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보안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업계 표준 규정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고객과 같은 규제 대상 산업의 고객분들이 AWS 클라우드 전환을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준수 요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객들은 이런 규정 요건들이 항상 준수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확인을 원하십니다. 또한 고객들은 AWS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각각의 솔루션에서 다양한 형식의 알림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쉬운 형태로 파싱하고 정교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루에는 많게는 수만 개 알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는지 구분하고 대응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AWS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모범 사례를 참조하여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안팀은 통합 관리를 위해 단일화된 뷰를 원하셨지만 이런 솔루션이 이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리인벤트에서 AWS 시큐리티 허브를 출시하였습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AWS 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안 알림을 통합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하시면 이제 화면 아래 보이시는 가드듀티, 인스펙터, 맥시아 같은 AWS의 핵심 탐지 보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AWS 파트너 솔루션에 제공되는 보안 경고 또는 평가 결과를 단일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어떤 표준화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이터 구분 분석 및 정교화 작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합된 결과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조치하시는 데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준수 검사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보안 모범 사례 집합인 CIS AWS 파운데이션과 인더스트리 표준인 PCI DSS와 같은 규정 준수에 대한 자동화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 점수가 제공이 되고요.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계정 및 리소스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어려움들을 AWS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서비스뿐만 아니라 파트너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결과가 AWS 시큐리티 파인딩 포맷이라는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수만 건의 보안 알람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선택적으로 필터링을 하셔서 중요한 리소스에 대한 탐지 경과를 식별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SIEM 티켓팅, 채팅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AWS 보안 모범 사례 및 업계 표준 규정 위반 체크를 자동하고 그 위반 사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시큐리티 허브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AWS 계정을 연결하고 해당 계정에서 통합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오르가니제이션스와 통합하면 매뉴얼 초대 프로세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으셔도 멤버 계정을 활성화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AWS 시큐리티 허브 콘솔에서 Enable Security Hub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면 AWS 보안 서비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AWS 시큐리티 허브는 AWS 보안 서비스 및 파트너 보안 도구에서 찾은 결과를 이제 집계를 하고 이를 상호 연결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정 단계에서 이네이블한 규정 준수에 대한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개선을 위해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콘솔에서 결과를 검토하시고 주요 탐지 내역에 대해 티켓팅, 채팅, 이메일 또는 람다를 통해 자동으로 수정하는 작업 등의 액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시큐리티 허브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에어비앤비나 컴캐스트와 같은 대형 고객부터 IT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 소규모 고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객분들이 AWS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계를 했지만 대형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맞춤형 기능 및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 이제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정 준수 및 보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중앙 집중화된 사용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AWS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모든 보안 관련 작업을 처리하는 어떤 숙련된 고객 혹은 AWS의 모든 워크로드를 옮겨놓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큐리티 허브에 각 보안 서비스로부터 탐지되는 결과를 통합하고 주요 탐지 내역에 대해서는 티켓 플랫폼 혹은 자동화 조치 솔루션을 연계합니다. 또한 보안 규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분석 작업을 통해 개선하는 작업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SIEM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AWS뿐만 아니라 온프레밋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안 알림을 SIEM에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큐리티 허브로 오는 모든 경고 및 보안 결과를 클라우드 와치 혹은 이벤트 브리지 등을 통해서 SIEM으로 라우팅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AWS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정교화를 수행하시거나 SIEM에 하기 어려운 자동 경감 조치 및 규정 준수 검사를 수행하는 등의 중요한 용도로 시큐리티 허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AWS 어카운트 소유자에게 보안 대시보드를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다른 패턴과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WS 어카운트 소유자에게 어떤 시큐리티 허브에 대한 리드 오니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보안 및 규정 준수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티켓 시스템 등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팀과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WS 어카운트 소유자는 이제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 시큐리티 허브가 제공하는 몇 가지 중요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큐리티 허브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전 조건이 이제 AWS 컨피그만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 이네이블 시큐리티 허브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시큐리티 허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시 등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보안 경과를 자동으로 이제 통합하고
검사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파트너 솔루션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멀티 어카운트 이제 환경 또한 이제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WS 오르가니제이션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수동으로 계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가드티와 과정이 유사한데요.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계정으로 인바이트가 송신이 되고 수락하면 요청한 계정으로 보안 결과를 송신하게 됩니다. 그럼 요청한 계정 내에서 초대한 계정에 대한 모든 보안 결과 및 규정 준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정 정보를 입력한 CSV를 통해 다중 입력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인딩 심각도에 대한 정교화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WS 서비스와 파트너 솔루션이 같은 심각도 기준을 갖기 위해 위와 같은 가이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심각도 범위는 0부터 100까지입니다. 각 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민감 정보의 데이터 식별도는 취약점을 탐지한 경우에는 낮은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공격자 의도가 불분명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한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 레벨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터 유출을 감지하거나 데이터 파괴와 같은 공격 목적을 분명히 달성한 걸 탐지한 경우에는 높은 심각도에 해당됩니다. AWS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는 이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정교화가 되고요. 파트너 제품들도 지침에 맞춰 결과를 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규정 준수 검사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큐리티 허브를 이제 사용하시면 CIS AWS 파운데이션 벤치마크나 PCI DSS와 같은 산업표준 규정에 대한 자동화된 준수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규정 준수 점수가 제공이 되고요. 주의해야 할 구체적 계정 및 리소스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준수 검사를 위해서는 AWS 컴피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은 24시간 주기로 수행이 됩니다. 인사이트 기능은 연관관계 필터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해서 모아놓은 파인딩 보안 결과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이트 이제 목표는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보안 영역을 식별하시거나 어떤 리소스가 가장 큰 보안 규정 준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프리디파인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커스텀 인사이트를 정의하실수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또한 탑 탐지 내역을 한 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AIM에서 가장 많은 위협 탐지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리해야 하는 AIM ID를 식별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허브는 단순한 이제 시각화 도구가 아니라 리소스에 대한 대응 수정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AWS 시큐리티 허브 콘솔에서 탐지 내역을 선택하시고 미리 만드신 커스텀 액션을 이제 실행합니다. 선택된 이제 탐지권은 이제 커스텀 액션 ID가 부여되게 되고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리지로 이것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안 서비스의 새로운 탐지 내역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리지로 자동 전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텀 액션 아이디에 매핑된 이벤트 룰을 식별하고 해당 룰의 타겟에 정의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람다 혹은 스텝 펑션들이 이제 실행될 수 있고요. 실행된 람다 혹은 이제 스텝 펑션에 의해 채팅 및 티켓팅과 같은 후속 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정 방법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액션은 이제 시큐리티 허브의 세팅 메뉴에서 정의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액션을 생성할 때 커스텀 아이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커스텀 아이디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리지로 전달돼서
매핑이 되는 룰이 이제 실행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스텀 액션의 이제 대응 규칙 및 조치 설정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룰 혹은 이제 이벤트 브릿지 룰을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 패턴에 대응되는 규칙 및 커스텀 아이디를 정의하시고 타겟에 원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구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신규로 들어오는 중요 탐지와 매핑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패턴 필터링의 태급 값이나 심각도 기준으로 필터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룰의 타겟을 통해 람다, 키네시스 스트림, SNS, 런 커맨드 등의 다양한 AWS 리소스와 연계를 하셔서 탐지 보안 결과에 맞는 다양한 조치 프로세스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상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금일 배웠던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플로우를 설명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배웠던 아마존 가드듀티, 인스펙터, 메시 혹은 파트너 솔루션을 이용하셔서 AWS 상의 주요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탐지한 결과는 AWS 시큐리티 허브에서 통합 관리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PCI DSS와 같은 규정 준수 점검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된 탐지 결과 중에 추가 확인이 이제 필요한 탐지들은 아마존 디텍티브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허브의 커스텀 액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혹은 이벤트 브릿지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룰에 의해 이벤트 룰에 의해 AWS 람다, SNS 등을 이제 트리거하셔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AWS상의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실전에 도움되는 유용한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특히 전체 계정과 전체 리전을 통합할 수 있는 가이드 등을 담고 있는 AWS 시큐리티 허브 베스트 프랙티스 블로그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